이번 강의는 특수목적 다이오드 2로서 특수목적 다이오드의 종류와 역할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와 특수목적 다이오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다이오드는 다시 전원 회로에서 사용되는 정류용과 리미터, 클램프, 전압 배율기를 만들 수 있는 신호처리용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정류 다이오드나 신호처리 다이오드는 허용 전격과 동작 주파수만 다를 뿐 물리적 특성은 동일합니다. 반면에 특수목적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와 전혀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동작하며 그 특성을 활용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특수목적 다이오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제너 다이오드 이외에 다른 특수목적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너 다이오드 이외에 버렉터 다이오드, LED, 포토 다이오드, 핀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 정전류 다이오드, 터널 다이오드의 개략적인 특성과 사용 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버렉터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렉터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접합면에 존재하는 접합 캐패시턴스가 역방향 바이어스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가변 캐패시턴스 다이오드입니다. 버렉터 다이오드는 통신 시스템의 동조 회로로 사용됩니다. 버렉터 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동작하는 PN 접합 다이오드로서 공핍층의 고유 캐패시턴스가 최대가 되도록 불순물을 도핑한 것입니다. 역방향 바이어스에 의해 넓혀진 공핍층은 비전도 특성 때문에 유전체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버렉터 다이오드의 일반적인 회로 기호는 그림과 같으며 다이오드의 캐소드에 콘덴서 모양의 기호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림에서처럼 P형과 N형 반도체가 각각 캐패시터 극판으로 작용합니다. 캐패시턴스의 용량은 극판 면적과 유전 상수에 비례하고 유전체 두께에 반비례합니다. 버렉터 다이오드에서 캐패시턴스 크기는 PN 접합 부근의 도핑 방법과 다이오드 구조의 크기와 모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버렉터 캐패시턴스는 수 피코페럿에서 수백 피코페럿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버렉터의 주요 응용 분야는 동조 회로입니다. 버렉터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예로 텔레비전이나 상용 무전기 수신기의 전자동조기가 해당됩니다. 공진 회로에서 사용할 경우 버렉터 다이오드는 가변 캐패시터로 동작합니다. 전압을 가변시켜 공진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전자 소자에 해당하는 다이오드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발광 다이오드와 빛을 쏘이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광 다이오드가 모두 광전자 소자라고 합니다. LED는 빛이 나게 하는 데 사용하고 광 다이오드는 빛을 검출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LED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에 대한 약자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LED는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에서 N형 영역에 있는 자유전자가 PN 접합을 넘어 P형 영역으로 이동하여 전공과 재결합할 때 열과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반도체에 첨가되는 불순물에 따라 발생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서 빛의 색을 결정하게 됩니다. LED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또는 자외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은 LED에 대한 회로 기호로 다이오드 회로 기호에 원을 표시하여 빛을 방출한다는 의미로 화살표를 붙여줍니다. 빛을 발생하기 위하여 갈륨 비소,
갈륨 비소인 또는 갈륨인을 반도체에 사용합니다. 갈륨 비소 LED는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방출하고 갈륨 비소인 LED는 빨간색 또는 노란색의 가시광선을 방출하며 갈륨인 LED는 빨간색 또는 녹색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LED는 그림과 같이 일반 다이오드처럼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전류가 흐르고 빛을 방출합니다. LED에 흐르는 전류 I를 증가시키면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빛의 밝기는 점점 밝아집니다. LED 양단의 순방향 전압 강하는 실리콘 다이오드의 경우보다 훨씬 크며 일반적으로 LED의 최대 순방향 전압 강하인 V는 소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8V에서 3.4V 정도입니다. 표는 LED의 발광 색상에 따른 순방향 전압 강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전 다이오드 회로 강의에서 학습한 LED 회로의 해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LED 회로에서 공급되는 직류 전압을 VS라고 하면 저항 R의 양쪽 끝 전압은 VR이라고 하며 LED의 양쪽 끝 전압은 VLED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LED에 흐르는 전류는 ILED라고 표현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학습하였던 이 회로의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직류 전원 VS가 공급되면 저항을 통해 LED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LED에 흐르는 전류는 오음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LED 회로에서 직류 전원으로 바이어스 될 때 반드시 저항이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저항이 없다면 오음의 법칙에 따라 저항이 제로가 되어 LED의 전류는 무한대가 되며 LED가 최대의 밝기로 켜지기는 하지만 LED가 파괴되거나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 LED 회로를 예제를 통하여 각 회로 소자의 전압과 전류 그리고 소모 전력을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이 회로는 계산을 쉽고 직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전원 전압은 10V, 저항은 100Ohm을 사용한 예제입니다. 적용한 발광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면 전압 강화가 1.8V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예제 회로에서 직류 전압 VS는 저항을 통해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LED에는 1.8V의 순방향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VLED는 1.8V가 됩니다. 한편 저항 R 양쪽의 전압은 VR이라 표시하고 공급 전압인 VS에서 LED의 전압인 VLED를 뺀 것과 같으므로 VR은 8.2V가 됩니다. 그러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겠습니다.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는 ILED라고 표시하며 오음의 법칙에 의하여 저항 양단의 전압인 VR을 저항 R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인 ILED는 8.2V를 100Ohm으로 나누면 0.082A가 됩니다. 즉 82mA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인 VR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 ILED를 곱하면 됩니다. 미리 구한 저항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672.4mW가 됩니다. LED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LED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LED에 걸리는 전압인 1.8V와 저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류 ILED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147.6mW가 됩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LED를 활용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LED를 그림과 같이 배열하여 숫자나 간단한 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Flexible Number Display, 즉 FND라고 합니다. FND는 그림과 같이 7개의 LED를 조합한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FND의 각 LED를 제어하여 7개의 A, B, C, D, E, F, G의 신호단자가 사용되며 점을 표시하는 도트를 포함시켜 8개의 LED로 구성됩니다. 이 세그먼트의 조합에 의해 10진수, 영문자나 기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하여 LED 배열하는 방법에 따라 그림과 같이 CA 타입과 CC 타입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CA 타입은 Common Anode 타입의 약자로 7개의 LED 회로에서 플러스 전원을 공통으로 연결했다는 의미이고, CC 타입은 Common Cathode 타입의 약자로 접지 부분을 공통으로 연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CA 타입의 FND는 각 A, B, C, D, E, F, G의 각 신호 단자에 디지털 논리 노후의 의미하는 0V 신호를 주면 해당하는 LED에 불이 켜지는 형태이고, CC 타입의 FND는 각 A, B, C, D, E, F, G의 신호 단자에 디지털 논리 하이를 의미하는 5V 신호를 주면 해당하는 LED에 불이 켜지는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LED 신호등입니다. 여러 개의 LED를 사용하여 교차로 신호등과 같은 표시기로 많이 사용됩니다. 과거에 교차로 신호등은 하나의 램프로 구성되어 전력 소모가 많고 수명이 길지 못하여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LED를 그림과 같이 조합하여 신호등을 제작하면 램프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도 오래가며 부분적인 LED 고장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신호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LED의 특성상 멀리 빛이 방출되는 장점들도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다음은 LED를 이용한 픽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며 이 빛의 삼원색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용하여 빨강 LED와 파랑 LED, 초록 LED의 빛의 밝기를 조정하여 결합하면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강 LED와 파랑 LED, 초록 LED를 같은 밝기로 모두 겹치면 흰색이 나타납니다. 또한 빨강 LED와 초록 LED 빛을 겹치면 노란색이 나타나며 빨강 LED와 파랑 LED의 빛을 겹치면 자홍색, 초록 LED와 파랑 LED를 겹치면 청록색이 됩니다. 다음은 광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라면 광다이오드 또는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받으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입니다. 먼저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포토다이오드는 그림과 같이 다이오드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하여 동작하는 PN 접합 소자입니다. 광다이오드의 역방향으로 바이어스하여 전류를 차단시키고 있다가 빛이 PN 접합면에 입력되면 역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다이오드는 PN 접합에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물리구조적인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하여 광다이오드에 빛을 비추면 빛 밝기에 따라 내부 저항값이 변하여 역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림의 광다이오드의 회로기호는 LED의 회로기호와 유사하지만 LED와 반대로 빛이 입력되는 것을 의미하는 화살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LED와 광다이오드를 결합하여 그림과 같이 LED와 광다이오드 사이를 지나가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움직이는 물체의 수를 계수하거나 침입을 감지하는 경보기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터널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과 다른 부성 저항습 특성을 갖는 터널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터널 다이오드는 부성 저항 특성을 갖는 다이오드로 발진기와 마이크로파 증폭기에 응용됩니다. 터널 다이오드는 일반 정류 다이오드보다 P 영역과 N 영역을 고농도로 도핑시킨 게르마늄과 갈륨 비소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고농도의 도핑은 매우 좁은 공핍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고농도의 도핑은 역방향 바이어스의 전압에 대해 도통하게 되며 일반 정류 다이오드와 같은 항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림과 같은 특성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특성 곡선의 점 A와 점 B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좁아진 공핍층은 매우 낮은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에서 전자가 PN 접합 영역을 통과하게 되어 다이오드는 도체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점 B에서 순방향 전압은 다시 장벽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때 순방향 전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면 전류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하는 오음의 법칙에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네거티브 레지스턴스 레전, 즉 부성 저항 영역이라고 합니다. 특성 곡선의 점 C부터 다이오드는 다시 일반 순방향 바이어스된 다이오드와 같이 동작합니다. 일반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과 다른 터널 다이오드의 부성 저항 특성은 무척 중요한 현상이므로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터널 다이오드는 발진기와 마이크로파 증폭 응용 회로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림은 발진기 회로를 구현한 것으로 특성 곡선의 부성 저항 영역을 인하여 발진이 발생합니다. 터널 다이오드의 회로 기호는 그림과 같습니다. 기타, 다른 특수목적 다이오드에 대하여 간단하게 동작 원리와 응용 분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전류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정전류 조종 다이오드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소재입니다. 정전류 조종 다이오드의 기호는 그림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오드들의 회로 기호가 일반 다이오드 회로 기호처럼 삼각형을 포함하는 것과 매우 다른 형태입니다. 정전류 조종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에서 동작하고 다이오드에 따라 1.5V에서 6V까지의 순방향 전압에 대해 일정한 순방향 전류를 유지합니다. 일정한 순방향 전류를 레귤레이터 컬런트, 즉 정전류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쇼트키 다이오드입니다. 주로 고주파와 고주파 스위칭 응용에 사용되는 쇼트키 다이오드는 금, 은, 백과 같은 금속과 N형 반도체를 결합시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PN 접합 다이오드가 아닌 금속과 반도체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매우 빠른 스위칭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고주파 회로나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회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림은 쇼트키 다이오드의 회로 기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핀 다이오드입니다. 핀 다이오드는 PN 접합을 진성 반도체를 추가하여 분리한 그림과 같은 PN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면 거의 일정한 캐패시터처럼 동작하고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면 전류 제어 가변 저항처럼 동작합니다. 진성 영역의 낮은 순방향 저항은 전류 증가에 따라 감소합니다. 핀 다이오드는 바이어스의 빠른 변화에 따라 동작하는 직류 제어 마이크로파 스위치로서 주로 사용됩니다. PN 접합에서 정류되지 않은 특성으로 고주파 신호를 저주파 바이어스 변화에 따라 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핀 다이오드는 저항이
전류량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감쇄기 응용 분야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학습한 특수목적 다이오드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제너 다이오드 또는 정전압 다이오드는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전류 다이오드는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는 빛을 발생하며 빛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광다이오드는 빛을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렉터 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에 의하여 가변 캐패시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터널 다이오드는 부성 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발진기 회로에 이용됩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금속과 N형 반도체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며 신호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핀 다이오드는 PN 접합 구조에 진성 반도체 층을 추가하여 마이크로파 스위칭에 사용됩니다. 특수목적 다이오드의 회로 기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로 기호를 보고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회로 소자 명칭에 따라 회로 기호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